네, 지금 우리가 이제 관리 업체를 변경할 때 말이죠.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행태를 보이시는 입주자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제 몰라서 그냥 무식하니까 상식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 이해합니다. 뭐 무식한 거 가지고 뭐 내가 뭐라고 할 건 없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계약 해지를 할 때는 우리가 계약서에 있는 대로 진행을 해야 되며, 계약서에 만약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 사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위약금을 업체 측에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업체가 착해서 위약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고 계약 해지를 깨끗하게 해주겠다가 한다면, 그럴지라도 우리가 각 호실별에 남아있는 미납관리비가 있을 거예요. 관리비를 최종적으로 동대표나 관리단 측에서 다 정산을 봐주시고 계약을 해지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외부에 있는 관리 안 되는 건물들을 정리 중에 있어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이제 그 유튜브 영상 찍었던 굉장히 더러웠던 그 빌라 현장, 저희 브랜드에 안 좋아서 저희가 이제 입주자들한테 얘기해서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한번 니네가 결정을 해라 했더니 이제 계약을 해지하겠다 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시는 게, 현재 미납관리비나 있는 거를 기존의 세입자들한테 우리가 부과해서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안 된다 라고 했어요. 계약 해지 사유 때는, 만료 때는 뭐든지 그 만료된 날짜 그 해당 월에 만료까지의 해당 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5월 2일이면 5월 1일까지 됐다면 2일까지 발생한 우리가 관리비나 관리에 들어가 있는 모든 비용을 정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업체를 계약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어요. 이게 너무들 모르시니까 그냥 뭐 계약 해지하면 미납관리비는 다 뭐 그냥 알아서 그 기존 업체가 미납관리비를 입주자들한테 청구해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관리업체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관리계약 만료 시에 혹은 관리계약 일방적인 해지, 관리계약 만료 또는 해지 시에는 건물 운영에 들어간 모든 관리비 및 그 외 다양한 모든 비용을 해지된 기점으로 인해서 15일 이내에 정산을 해줘야 한다. 안 그러면, 그렇지 않을 경우 연 이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 24% 미만, 17% 이런 식으로 해서 이율을 적용해서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거는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들에게 다, 입주자 대표나 입주자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걸 꼭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미납관리비를 징수하면서 발생하는 이제 그 미납관리비 그 채권 징수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한 경우는 거기에 대한 채권 팀의 인건비까지도 추가될 수 있다 라고 특약에 넣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조그만 건물들이나 조금 이제 입주자들이 좀 개념 없는 데들은 실제로 기존에 있는 좀 선량한 관리업체들에게 좀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채권 징수에 예를 들어 채권 징수라는 게 단순하게 어디 신용정보를 통해서 맡기는 것도 있겠지만, 채권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격리 아가씨가 그것만 맡아서 한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그 격리 인건 비용을 우리가 청구할 수 있어야 되죠. 있죠. 그래서 관리계약서에 조금 특약사항으로 그런 부분들, 이제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여 부분이나 어떤 미납관리비는 당연히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 회의에서, 관리단 위원회에서 정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들어오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뒤에 들어오는 관리업체가 미납관리비를 대신 납부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미납관리비 자료를 받고, 그 사람들이 그 뒤에 들어오는 관리업체가 추후에 미납 세대의 그 관리비를 징수해서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조그만 건물들은 이제 잘 모르고, 그리고 이런 조그만 건물들을 관리하는 업체들도 되게 다 청소업체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상을 모르니까 들어오는 관리업체는 우리는 뭐 돈을 선불로 우리는 못 준다, 미납관리비를, 그리고 기존 업체한테 받으라고 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진짜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고요. 뭐 상식적이지 않아도 충분히 이쪽 업계는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입주자건 혹은 뭐 관리업체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들어오는 관리업체한테 요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요청하는 게 아니라 입주자 대표가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뭐 나가는 입장으로. 그리고 저희는 솔직히 그래요. 다른 현장들도 마찬가지고 이 계약 해지에 관련된 어떤 이런 이슈가 발생하죠, 당연히. 이거 관리업체가 싫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양평 같은 경우는 제가 싫어서 안 하는 경우고, 왜냐면 한 번 방문하는데 1시간 걸리는데 실제로 우리 수익료가 막 깨끗하게만 관리됐다면 제가 했을 건데, 더럽게도 입주자들이 관리를 하면서 원하는 건 많아서 굳이 하고 싶지 않았고, 근데 실제로 이런 현장 저런 현장 가리지 않으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조금 문란하게 질서 없이 이렇게 관리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진짜로 언제까지 그냥 청소업체 같이 하실 건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지금 대표랑도 잠깐 통화하면서 살짝 언성을 조금 높였는데, 자기 할 말만 하죠. 그래서 저도 제 할 말만 했어요. 말 안 듣고. 그래서 인수인계 시에는 정산부터 해라. 그쵸? 정산부터 해라. 이게 맞는 거죠. 정산을 해야 나가겠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나가는 입장에서 그 나머지 기존 오실 미납관리비를 세입자한테 청구하라는데 그게 뭐 말이에요, 뭐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일일 때는 동대표한테 얘기해서 먼저 정산 보고 뒤에 들어오는 업체한테 그 미납관리비를 대신 받아서 그 업체가 관리하게끔 해라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업체 계약 해지 시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